히틀러가 전쟁을 시작하자 에리히 레더는 이제 해군은 멋지게 죽을 일만 남았다라는 말을 남겼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유명한 어록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1939년 9월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자 해군 제독 에리히 레더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독일의 수상함대는 영국 해군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전쟁 발발 시점은 레더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무려 5년이나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코수염이 1944년까지는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 레더에게 장담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독일 수상함대는 영국 해군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대신 호송선단 습격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전쟁 초반 몇 달 동안 연합군은 노르웨이 해역의 기뢰를 부설하며 독일 해군에 대비했는데, 연합군이 노르웨이에서 활동을 강화할 경우 독일이 스웨덴에서 수입하던 철광석 공급이 차단될 수 있었죠. 이를 타개하고자 1939년 10월 레더는 히틀러에게 노르웨이 침공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를 영국 공격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스웨덴 철광석 수송로를 보호하고자 했죠. 이 작전은 처음에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지만 1940년 2월 연합군이 노르웨이 해역에서 포로를 이송 중이던 유조선 알트마크를 공격하자 독일은 노르웨이 해역을 확보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결국 1940년 4월 9일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하는 배저위붕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덴마크는 노르웨이 침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죠. 덴마크는 독일을 막을 군사력이 부족했으며 침공은 단 6시간 만에 종료됩니다. 이는 독일이 벌인 가장 짧은 군사작전으로 기록되었죠. 반면 노르웨이는 독일보다는 약했지만 어느 정도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연합군은 노르웨이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과 함선을 보냈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이 가능했습니다. 결국 2달 만에 독일이 승리하긴 했지만 독일 수상함대는 큰 손실을 입습니다. 중순양함 1척, 경순양함 6척 중 2척, 구축함 20척 중 10척, 잠수함 6척이 파손되거나 침몰했고 주요 함선 대부분은 심각한 손상을 입어 수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결과 노르웨이 침공 이후 독일 수상함대는 경순양함 3척과 구축함 4척만 가동 가능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배저위붕 작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전투 재구성 시간에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이 베네룩스와 프랑스를 침공하면서 본격적인 지상전을 개시했습니다. 전통적인 육군 강국인 프랑스는 불과 6주 만에 항복했으며 프랑스의 빠른 패배는 독일 해군이 프랑스 서해안에 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 함대는 영국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도 대서양으로 작전 반경을 넓혀 연합군의 수송대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죠. 1941년 레더는 순양전함 샤른호르스트와 그나이제나우를 대서양으로 파견하여 수송선단을 습격했습니다. 당시 미국 군함이 영국 수송함을 호위하고 있었고 레더는 미국 군함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941년 내내 히틀러에게 미국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941년 5월 레더는 대서양에서 수송선단 습격 임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윈터 리첸스 제독과 함께 독일 수상함대를 총동원해 훨씬 더 큰 상선 습격 작전인 라인위붕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이때 독일 최대 전함인 비스마르크와 중순양함 프린츠 오이겐이 임무에 파견되었고 비스마르크가 침몰하면서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1942년 비스마르크가 침몰한 이후 영국은 항공기를 동원해 지속적으로 독일 주력함을 공격했고 샤른호르스트, 그나이제나우, 프린츠 오이겐은 프랑스 브레스트 항구에 정박해서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하루에도 몇 번씩 폭격기를 보냈고 특히 영국이 노르웨이에 특수부대를 보내 독일군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화가 난 코수염은 함대를 북유럽으로 보내 노르웨이 해역을 지키라는 명령을 합니다. 당시 프랑스와 영국 사이 도버 해협은 영국의 앞마당이었고 이를 무사히 지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력함 3척을 노르웨이로 옮기는 이 작전은 머리 3개가 달린 지옥의 괴물 케르베로스 작전으로 명명되었고 레더는 도버 해협의 해류가 가장 빠른 2월 12일 기습적으로 이동을 감행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대서양과 지중해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폭격기와 뇌격기를 투입했지만 독일 공군에 의해 저지됩니다. 주력함이 기뢰에 피침당해 피해를 입었지만 독일 항구까지 이동에 성공합니다. 이후 1942년 12월 레더는 북극해를 통과해서 소련에게 랜드리스 보급 물자를 전해주는 연합국 선단을 공격하는 레겐보겐 작전을 수립합니다. 중순양함 1척과 구축함 6척으로 연합군 호위함선과 교전하면서 동시에 다른 중순양함 1척이 수송선을 격침하려는 계획이었죠. 12월 30일 노르웨이 북쪽 바렌츠해에서 연합국 수송선단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은 레더는 함대를 출격합니다.
독일군 전력이 우세한 상황이었지만 눈보라로 인해 시야가 극도로 제한되어 피하 식별과 공격이 힘들었고 영국 순양함의 빠른 지원과 우수한 포격술로 인해 결국 패배합니다. 레더가 바렌츠해에서 패배하자 코스염은 노발대발했고 수상함대를 전부 고철로 처리해서 유보트 건조에 사용하라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레더는 사임했으며 해군 총사령관 자리는 카를 데니츠가 맡게 됩니다. 이후 그는 해군 감찰관으로 임명되며 전투에서 멀어집니다. 카를 데니츠 인물 탐구 영상도 업로드되어 있으니 이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레더는 소련군의 포로로 잡혀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 악화로 인해 1955년 석방되었으며 1960년 세상을 떠납니다. 독일 제국부터 바이마르 공화국을 거쳐 나치 독일까지 해군에서 복무한 에리 레더. 그는 독일 해군사를 논할 때 빼먹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